아반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모델이 두 가지나 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또 하나는 아반떼 N 라인이죠. 사실 기존 아반떼는 괜찮은 소비자가를 갖고 있었지만 차량의 완성도 자체는 미완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엔진이 약했습니다. 친환경 차가 대세인 요즘 모자란 엔진 출력을 커버해주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그야말로 완성형 아반떼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무려 평균 400만원 비쌉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400만원 비싼 값을 할 수 있을지, 그 궁금증을 가진 채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실사용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연비 어떨지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아반떼입니다. 이 출시된 지 꽤 됐는데 지금 왜 이 차를 왜 시승하냐, 바로 이 아반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반떼 하이브리드. 본넷이 가스 쇼어가 없어.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과연 이 차의 실년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짤막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서울 저공해 자동차 2종. 오늘 시승은 피글렛이랑 함께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적지는 안면도?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에너지 흐름도가 있죠. 그래서 출발 전에 연비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초기화를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아, 목적지가 어디야?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 자, 1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교통상황은 좋네요. 청담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도시예요. 슈퍼카들이며 12기통 차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쥐박에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청담동은 질소산화물은 많이 배출이 안 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면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구름 봐, 구름. 예진아 잤어? 10분만? 예진아 연비 어때? 연비가 아주 착하네. 22.3 장난 아니지? 이거 되게 예쁘다. 계기판? 계기판 디자인? 맞아, 예쁘지? 자, 그래서 80에서 100km 사이로 정속 주행했을 때 연비는 아까 23까지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어마무시한 연비가 나옵니다. 놀랐어요, 솔직히.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올라왔고 교통량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100에서 120km로 필요하면 추월도 하고, 그러면서 동력 성능도 느껴보고 이 차의 연비도 좀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진짜 좋다. 확실히 애기랑 어디 가면은 휴게소를 자주 들리게 됩니다. 바람도 쐴 겸 차가 좀 좁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매송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너 혹시 차 저기 구석에 세워줄 수 있어? 왜? 그냥 언제 저기 잔디에서 오셔. 그럴래? 아니, 레모네이드가 그렇게 필요해? 달리다가 잠시 휴게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휴게소 엄청 잘 돼 있네요. 분수까지 나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아반떼의 사이드 뷰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저 삼각형 있죠, 삼각형. 이쪽 위에는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콘크리트 바닥을 반사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면은 저쪽에 있는 산이랑 하늘이랑 콘크리트, 또 요면, 그러면서 이 경계를 쫙 나눠놨죠. 그래서 지금 이 옆모습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반떼는. 그러다가 높이를 높이면 또 모양이 바뀌죠. 여기서는 이 모양으로 바뀌었죠. 높이를 낮추면 또 모양이 바뀌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리플렉션이 상당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참 대단하네. 지금 제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면은 다리가 두 개야. 근데 다리가 왜 이렇게 짧지 내가? 그래서 옆으로 계속 가면은 다시 하나로 바뀌고, 다시 옆으로 가면은 두 개로 바뀌었다가 여기로 가면 하나로 바뀌고. 지금 저쪽에 엄청나게 커다란 진로 트럭이 있죠. 지금 이 차 옆에다 차를 댄 이유는 이 현대마크 크기. 트럭이 더 크긴 크네요. 어쨌든 이 아반떼에 있는 현대마크는 정말 큽니다. 아니, 현대 트럭인 줄 알고 옆에 왔더니 벤츠였네.
다시 태안으로 달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모터가 서포트를 해줘서 그런지 확실히 일반 아반떼를 탈 때보다 고속 주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했습니다. 이제 뒷자리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 아반떼인데 생각보다 괜찮지? 나는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 그치? 근데 생각보다 이게 소형차잖아. 그래가지고 좀 통통 튀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일반 아반떼보다 서스펜션이 더 좋은 거가 들어갔어 뒤에. 그래서 아마 좀 좋게 느껴질 거야. 맞아. 아반떼 일반 모델은 토션빔을 넣고 이 하이브리드랑 N9에는 멀티링크라는 서스펜션을 넣거든. 일반 모델은 가격이 되게 낮아, 되게 싸. 그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2,400만 원대인데 얘는 모든 옵션을 똑같이 맞췄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차이 나. 아반떼의 세부 라인업 중에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비교하면 361만 원 차이 납니다. 모던 등급으로 비교하면 429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반떼랑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40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61만 원이 더 비싼 만큼 제값을 하느냐? 어떨 것 같아? 하이브리드가? 근데 내가 예전에 듣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주고 샀다고 들었어. 그치, 하이브리드 그거 비싸진 거야? 비싸진 거지. 너무 비싸졌다. 너무 비싸졌지. 그러니까 멀티링크를 넣은 것 같아. 하이브리드 플러스 멀티링크. 그러니까 일반 아반떼는 정말 염가형 버전인 거고, 그러니까 일반 아반떼는 정말 가격을 낮춘 모델인 거고, 이 차는 가격을 좀 높게, 우리 좀 돈 좀 더 받을게, 360만 원만 더 받을게, 근데 미안하니까 멀티링크 서스펜션 넣어준다, 약간 이 느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토션빔이랑 멀티링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승차감이.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유럽에 차 잘 만드는 우리 막 푸조 많이 타봤잖아, 다 토션빔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나는 멀티링크랑 토션빔 막 그런 거를 뭐 고를 바엔 차라리 HUD나 자율주행이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아반떼잖아. 이것 타고 막 서킷 갈 거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토션빔 서스펜션을 쓰더라도 가격을 100만 원 정도 낮출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차의 컨셉에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 N은 당연히 멀티링크를 넣어야겠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멀티링크 가격 상승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신선한 게 그 일반 아반떼는 그 CVT 미션이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얘는 DCT 미션이 들어갑니다. 대신 아쉽게도 6단이에요 DCT는 운전 재미가 있는 미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성격이 운전 재미가 아예 없는 경제성만 생각한 하이브리드는 아니라는 거죠. 트랜스미션을 DCT 미션을 넣어줌으로써 좀 재밌고 적극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페달 시프트가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다 두면 확실히 나가는 게 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수동 모드에다 놓고 패들은 없지만 여기는 기어 레버를 써가면서 몰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이브리드의 그 약간 지루하고 뭔가 그 졸리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약간 탈피할 수가 있어요. 주행을 하면서 에너지 흐름도를 켜놓고 주행을 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은 엔진을 꺼둔 상태죠. 왜냐? 배터리에 여유가 있으면은 확실히 엔진을 많이 끕니다. 지금 100km가 넘는 상황에서도 엔진은 안 들어와 있죠. 그러다 다시 엔진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다시 모터로만 휠을 돌리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밟으면 엔진도 켜지고 모터도 하고 다 열심히 일하죠. 둘 다.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휠에서 배터리로 회생제동이 되죠. 아무튼 고속도로에서 추월도 좀 하고 방금처럼 달리기도 하고 또 쏴보기도 하고 12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좀 다이나믹하게 달렸는데 연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1km. 은지야, 코너링 느껴봐. 코너링. 지금 이 아반떼의 코너링은 와, 이 방금 코너에서 노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도 되게 안정감 있게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야, 결국 고속도로 연비가 20.8km/L가 나왔어요. 그래도 연비 이 정도면 괜찮죠? 만약에 17인치 휠 말고 좀 더 작은 휠을 달고 있었다면 연비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났을 것 같아요. 아, 오늘 구름 진짜 예쁘다. 근데 오늘 같은 날 드라이빙 할 맛이 나네요. 근데 날씨는 좀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은 그래도 좀 빵빵 켜고 있습니다. 예진아, 저 앞에 도로 봐. 너무 예뻐. 근데 확실히 아반떼는 애기랑 같이 다니기에는 좁긴 좁습니다. 아반떼가 아무리 좋아서 이런데 막 이런 거 넣어도 어쩔 수 없는 소재 한계는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이런 썬루프 마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원가적인 부분에 있는 문제죠. 그리고 여기 주유구 소나타급부터 여기 버튼을 제대로 마련해주고 베뉴나 아반떼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서산 쪽으로 가봅니다. 청산 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낀 게 브레이크가 좀 밀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엄밀히 얘기하면 밀린다기보다는 브레이크 세팅이 일반 차랑 다른데 제동력이 페달 뒷부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 브레이크 밟듯이 밟았다가 좀 당혹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되게 깊숙하게 밟아줘야 돼요. 오늘 그래서 브레이크 제대로 안 잡아서 예진이한테 몇 번 혼났거든요. 예진이 오늘 오빠 혼냈잖아.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차가 브레이크 페달 세팅이 좀 이상해요. 오빠가 네. 포르쉐 한번 달리고 오더니 운전 습관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경각심을 좀. 자, 브레이크 5초. 포르쉐 월드로드쇼에 다녀와서 911 터보 S의 가공할 만한 가속력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칸의 진짜 UFO 같은 가속 성능도 느끼고 왔습니다. 영상 기대해 주세요. 몸이 이상해. 야 이상해. 몸이 이상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제 페달 감각은 카니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카니발은 생각보다 페달 세팅이 예민해요. 근데 이거는 내 카메라 침범 금지. 근데 이거는 페달 세팅이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실제 제동력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쯤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많이 안 나오고. 청산 수목원이란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은재가 점점 크면서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재를 컨트롤하는 거는 마치 오버스티어를 처음 컨트롤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주행 안전장치라도 있지만 육아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추억을 쌓으면 기분은 참 좋은데 육체적으로는 엄청 피곤합니다. 수목원을 다 보고 왔는데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차가 뜨겁게 달궈져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와보면은 시동이 걸려있죠. 시동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모터가 켜져 있네. 에어컨 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반떼는 10.25인치, 10.25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딱딱 두 개가 있습니다. 대신 HUD는 없죠. 근데 HUD가 없으니까 불편해. 맨날 HUD로 내비 안내 받았거든요. 근데 그 HUD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도계 띄워놓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흐름도를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할 화면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내비를 띄워둡니다. 여기 내비, 여기 하이브리드, 그리고 여기는 지금까지 연비,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요걸 보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키우면 하이브리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오르막에서 지금 살짝 내리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내려가는 걸로 배터리 충전을 합니다. 그쵸? 여기 배터리 쌓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요거,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면은 배터리에서 엔진에서 휠로 가죠. 태안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바다 한번 보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해수욕장 간판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비행장이 있어서 경비행기 구경을 실컷 했네요. 와, 여기 비행장이 있는데요, 경비행기들이 계속 이륙을 하는데 너무 타보고 싶어요. 비행기도 탈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륙한다. 와우. 야, 비행기도 하이브리드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예쁜 바다의 풍경을 뒤로하고 아쉽지만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주말 끝나고 우리가 교통방송 볼 때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막힌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게 실화였네. 진짜 많이 막히네. 근데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히면 또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어떤 연비를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와, 긍정왕이네. 앞으로 왔네.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연비는 20.9km가 나왔고요. 자, 요 막히는 길에서의 얼마큼 막히는 거야? 와, 엄청 막힌다. 이 막히는 길에서의 연비가 어떤지 한번 리셋을 해서 막히는 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전기 모드로 가면 저기 여기 EV 표기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거의 전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말도 안 되는 연비가 나오죠. 정체가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15km 동안 막히는 길을 극심한 정체길을 달려봤잖아. 엔진이 결국은 들어오긴 들어와야 돼. 언제나 EV 모드로 끝까지 갈 수는 없어. 그래도 연비가 28km면은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 막히는 길이나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더 잘 나오는 하이브리드의 특성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죠. 와, 진짜 막힌다. 서해 그 태안이 확실히 경치도 좋고 서산 쪽 좋은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들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밤이 되니까 무드등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왔어. 그치?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어도 조명이 아주 얇게 깔끔하게 들어오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현대자동차 순정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90km 구간인데 속도를 넘어가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와. 그리고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고.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제가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 미션 반응 속도가 느려요. 변속 시간 자체는 듀얼 클러치라서 빠른데 변속에 대한 반응 자체가 늦어요. 근데 예진아, 오빠가 아까 톨게이트 지나고 나서 확 가속할 때 그 가속감이 좀 좋지 않았어? 맞아. 생각보다 이게 주행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달려보니까 6단 듀얼 클러치라는 게 약간 발목을 잡아요. 어쨌든 모터가 엔진한테 힘을 보태서 동력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6단이다 보니까 어쨌든 달릴 때 시프트 히스테리 현상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6단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5단으로 내려가요. 변속기가 만약에 8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다면 딱 거기에 맞는 변속 단수를 딱딱딱 찾아 나갈 텐데 6단밖에 안 되니까 엔진 힘은 충분해. 모터가 보태주니까. 하지만 주행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 예를 들어서 가속을 해도 지금 봐봐, 엔진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느낌이야. 변속기의 다단화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가 더 많이 오르겠지. 좀 단가와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 일반 아반떼보다 360만원 차이 나는데 그 밑에 등급 모던으로 비교하면 거의 400만원 차이 나요. 그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차 가격 차이거든. 엔진이 1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고 모터가 40마력 정도 보태주는데 그 40마력이 되게 커요.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슈퍼차저 같아요. 그러니까 터보차저는 터보렉이 있다가 확 나가지만 슈퍼차저는 엔진 회전하는 순간부터 압을 넣어주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슈퍼차저 엔진같이 힘이 있어요. 확실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 나 진짜 놀랐어. 그치? 아반떼가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짱짱하게 잘 달리는. 하체 느낌도 좋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아우디 이트론처럼 다 전동화가 될 거야. 하지만 저 전동화 전기차를 내가 타보니까 충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그치. 못타. 난 절대 못타. 진짜 저는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쓰는데 저한테 저 충전의 시간을 쓰라는 거는 돈을 벌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 절대 못하고요. 다만 이런 하이브리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름 먹는 저 돼지 저거. 아무튼 집에 도착했는데요. 연비가 20.7km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 7시간 운전했네. 피곤해. 요즘 연비 좋은 차들이 워낙 많아서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극적인 연비는 아닙니다. 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400만원 차이 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값을 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00만원의 값어치는 못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아반떼를 경제성으로 탈 거냐, 그렇다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오히려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기본 모델만으로도 이미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냐, 아반떼를 살 때 풀옵션을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 아무래도 풀옵션을 선택한다는 거는 차는 마음에 드는데 금액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급을 하나 낮추고서라도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경제성은 엄청나진 않지만
좋지만 차의 완성도 자체가 좋습니다. 차의 완성도를 원한다면 사세요. 자, 이번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실제 아반떼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유익했다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안호준TV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